정오 종합뉴스. (4월 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 결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하락했으나 국민의당 지지율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자 회담 틀에서 북핵 문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3월 수출액이 430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 결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하락했으나 더민주와 정의당은 그대로였으며 국민의당 지지율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7%,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당 12%, 정의당 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 응답률은 19%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당 수뇌부는 오늘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김성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격 야권연대를 선언한 항명 사태가 발발한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안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중 기자들이 김성후 후보의 야권연대 성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은 기사를 못 봤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추가 단일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있더라도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야권 연대가 성사된 인천의 12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의 지역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야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인일보에 따르면 경인일보가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12명을 상대로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6명은 야권연대 추진에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연대에 비교적 긍정적인 선거구는 남구갑, 남구을, 연수구을, 남동구갑, 서구갑, 서구을 등입니다. 나머지 6개 선거구의 후보들은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어제 우리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부산에서 5명 정도는 당선 가능권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부산 영도 선거구 김비호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실제 부산 지역을 다녀보면 바닥 민심은 정말 다르다. 이번에는 바꾸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 여러 군데서 다크호스들이 무섭게 약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서 대다수 새누리당 후보들이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선 지금 언론이 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선전화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응답률이 지독히 낮다며 실제 바닥 민심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재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친박 핵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 대구 선물 보따리 발언과 관련해서 남북권 신공항을 대구가 미는 밀양에 유치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조원진 의원 발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통해서 조 의원의 박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다,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배경과 의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만큼 총선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원 YMCA 등 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수원 시민모임은 어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그에 동조하는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며 적극적 투표 참여와 야권 후보 단일화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구리 남양주 시민연대도 앞서 29일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 후보들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며 야권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로스쿨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 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의 전공 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국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달 초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한미일 3국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틀에서 북핵 문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에서 박 대통령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관한 중국의 3대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은 각국이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지역 국가의 안전이익과 전략적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의 수출액이 430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출 실적은 1월에 18.8% 감소하면서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이후 2월 12.2% 감소, 3월 8.2% 감소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는 낙폭을 줄였으나 15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 수출 붕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연내 6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가 5,93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5만 5,200여 명, 2월 18만 9,600여 명 등 가입자 수는 두 달 만에 3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155만 5천여 명으로 이동전화의 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단말기 종류별로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4,418만여 명, 기존 피처폰 가입자는 966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5일 마감된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K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홍콩계 사모펀드 액티스 등 3곳 가운데 KB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사들여 KB투자증권과 합병시키면 자본규모 3조 8,393억 원의 대형 증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게 됩니다. 이로써 KB금융은 앞서 대우증권 인수에 실패했던 패배를 서력하면서 증권가의 빅3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차명 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 90억여 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리고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이 회장을 최근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0억 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의사가 진료한 아이들이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복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난 18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8살 A모 씨가 진료한 영유아 환자들을 검사한 결과 14명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잠복 결핵은 증상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예비군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최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군 동원사령부를 창설하고 동원 훈련 연차는 줄이는 대신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전력 강화 방안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육군의 동원사령부를 창설해 예비군 전력을 상비 전력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해 들어 신종플루 사망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리우주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